블레이저는 남자의 옷장에서 가장 쉬운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클래식하고 믿음직하며 언제나 적절하죠. 그런데 쉰을 넘긴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조용히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깨 구조는 당신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잘못된 소매 길이는 당신이 옷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라펠 위치는 방 안의 모든 시선을 곧장 당신의 복부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의 이 단계에서 예외 없이 잘 어울리는 6가지 구체적인 블레이저 스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 일부는 아마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따라왔을 조언과 정면으로 모순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블레이저는 다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테니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요. 실수들과 스타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줄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쉰 이후의 블레이저는 단지 저녁 식사에 입고 가는 옷이 아닙니다. 격식을 알리는 신호도, 드레스 코드에 체크 표시를 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잘 고른 블레이저는 재단사들이 은밀히 내부 비계라고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모든 남자의 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세, 어깨 윤곽, 근육톤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목표는 그 변화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 변화 주변에 올바른 프레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 권위, 의도, 그리고 제가 창의적인 가장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도록요. 40대의 기업 유니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 남자의 캐주얼한 체념도 아닙니다. 그 둘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된 무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언가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에 맞게 옷을 입었다. 현재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실수 1, 갑옷 같은 어깨. 이 부분은 쉰을 넘긴 대부분의 남자들이 배워온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조언은 이랬습니다. 어깨 패딩은 권위를 만든다. 넓고 구조적인 어깨는 힘을 상징한다. 어깨 구조가 클수록 실루엣은 더 당당해진다. 하지만 패딩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단단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재킷의 어깨가 당신의 실제 어깨에서 떨어져 앉습니다. 당신의 실제 어깨와 그 위의 원단 사이에 텅 빈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느껴지는, 재킷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빌려 입은 것처럼, 마치 당신이 어쩐지 그 재킷이 설계된 몸보다 작아 보이게 말입니다. 현대적인 해결책, 그리고 이탈리아 재단사들이 수년간 최고의 작업에 사용해온 구조는 스팔라 카미치아라고 불립니다. 셔츠식 어깨죠. 소매가 단단한 패드 대신 아주 약간의 주름을 두고 연결되어 어깨가 당신의 실제 어깨 위에, 그 위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몸 위에 얹혀있는 대신 당신의 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꺼운 패딩이 들어간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맞춤식이고 현대적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그 재킷이 일반적인 몸을 위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정한 몸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단 하나의 구조적 디테일만 가져간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어깨, 몸에 가깝게 맞고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실수 2. 유령 소매. 소매 길이. 너무 단순해서 이 정도로 중요할 리 없다고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블레이저에서든 가장 즉각적으로 보이는 핏의 신호 중 하나이며 쉰을 넘긴 남자들에게 가장 흔히 틀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세가 조금씩 변하고 등 윗부분에 미세한 앞으로 굽은 곡선이 생기면서 재킷 소매는 점점 더 길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적절한 양의 셔츠 커프를 보여주던 소매가 이제 손목을 완전히 덮습니다. 또는 블레이저를 조금 크게 샀고 소매를 한 번도 줄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손목뼈가 아니라 엄지 관절 근처 어딘가에서 끝나는 소매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오류가 단순히 핏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손목, 구체적으로 요골 끝에 있는 큰 뼈, 시계가 놓이는 지점입니다. 남자의 단정함과 외모에 대한 투자 정도를 평가할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곳이죠. 그 지점을 덮는 블레이저 소매는 시계와 손목의 깔끔한 윤곽을 한 번에 없애버립니다.
당신은 옷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재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킷이 당신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 블레이저 소매는 정확히 큰 손목뼈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것은 재단사들이 깔끔한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약 0.5인치의 셔츠 커프를 보여주고 시계를 프레임 안에 넣으며 손을 단정하고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정확하고 의도된 끝점입니다. 작은 치수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블레이저는 이 기준에 맞춰 확인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선되어야 합니다. 실수 3. 낮은 고지의 함정.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구체적인 재단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고지. 라펠에서 칼라와 라펠이 만나 가슴 위에 V자 모양의 노치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성복 블레이저, 특히 오래된 스타일과 저가 옵션에서 이 노치는 낮게 위치합니다. 가슴 중간, 때로는 그보다 더 아래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실루엣에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이렇습니다. 시선은 라펠의 V자를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칼라에서 시작해 라펠을 따라 내려가고 고지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요. 그 지점이 가슴 중간이나 그보다 아래에 있다면 시선은 당신의 복부에 도착합니다. 즉, 이 재킷을 입은 당신을 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옷 자체의 디자인에 의해 당신의 배 쪽으로 유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높은 고지의 재킷, 노치가 쇄골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재킷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시선은 라펠을 따라 위로 이동해 얼굴 가까이에 머뭅니다. 이는 주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키가 더 커 보이는 시각적 인상을 만들며 재킷이 한창 때의 남자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운동선수 같은 V 테이퍼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몸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재킷의 기하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이저를 입어보거나 구매할 때 고지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그것이 가슴 중간이나 그 아래에 있다면 원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재킷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쉰 이후에는 높은 고지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이제 언제나 통하는 6가지 스타일, 실수들은 처리했습니다. 이제 좋은 부분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잘 어울리는 6가지 블레이저 스타일, 안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각각은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일 1, 언스트럭처드 네이비 홉색. 블레이저를 단 하나만 가진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홉색은 질감이 있는 오픈 위브 원단으로 2가지를 탁월하게 해냅니다. 통기성이 좋습니다. 매끈한 우리 따라오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구김의 강한 고집스러움 덕분에 여행, 긴 하루, 다림질을 기다려주지 않는 삶에 이상적입니다. 언스트럭처드 구조, 두꺼운 안감도 없고 내부 패딩도 최소화된 는 그것을 수트 재킷보다 두꺼운 셔츠에 가깝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블레이저입니다. 그 조합, 캐주얼한 편안함, 포멀한 시각적 무게감, 이 바로 창의적인 가장의 미학이 세워지는 기반입니다. 네이비는 기업적이지 않으면서 권위 있게 읽힙니다. 홉색은 까다롭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게 선택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S&T 없이 의도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손이 가는 블레이저입니다. 스타일 2, 차콜 윈도페인. 단색 차콜 블레이저도 괜찮습니다. 차콜 윈도페인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윈도페인 패턴의 큰 체크는 패턴 재단사들이 실루엣의 시각적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해줍니다. 프레임이 점점 마르거나 예전의 폭을 조금 잃어가고 있을 수 있는 쉰 이후의 남자들에게 윈도페인 체크의 은근한 기하학은 단색으로는 만들 수 없는 실체감과 견고함을 만들어줍니다. 평범한 블레이저보다 더 세련됐고 핀 스트라이프보다 덜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차콜은 회색과 은발의 가장 얼굴 친화적인 어두운 뉴트럴입니다. 블랙보다 부드럽고 순수한 그레이보다 따뜻합니다. 화이트나 옅은 블루 셔츠 그리고 어두운 바지와 함께 입으세요. 패턴이 나머지를 모두 해줍니다. 스타일 3, 현대적인 컷의 브라운 트위드. 브라운 네이비가 아닙니다. 그레이도 아닙니다.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회색이나 은색으로 변하면서 마흔에는 아름답게 어울리던 색들이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짙은 네이비와 블랙은 이제 희끗해진 머리와 맞닿을 때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을 프레이밍하기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대비를 만들죠. 브라운. 특히 좋은 트위드의 따뜻하고 헤더감 있는 브라운, 은 그 반대로 작용합니다.
회색과 은발과 조화를 이룹니다. 얼굴 주변에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현재의 당신과 싸우기보다 지금의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디테일, 반드시 현대적인 컷이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박스형 트위드 컷은 지리 선생님 클리셰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남겨둘 것입니다. 같은 원단이라도 슬림해진 현대적인 실루엣으로 만들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질감 있고 따뜻하며 권위 있고 네이비와 그레이로 가득한 방 안에서 진정으로 독특한 존재가 됩니다. 스타일사, 카멜 헤어 또는 캐시미어 블렌드. 어떤 블레이저에는 가까이 오는 누구나 즉시 느끼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 품질은 핸드입니다. 손가락 아래와 피부에 닿을 때 느껴지는 진정한 프리미엄 원단의 촉각적 감각이죠. 카멜 헤어와 캐시미어 블렌드는 대부분의 원단이 단순히 갖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살짝 보송하며 합성 섬유가 평생을 들여도 복제하지 못하는 온기와 깊이가 있습니다. 질감은 색상, 컷, 심지어 브랜드보다도 더 확실하게 불을 전달합니다. 좋은 원단의 카멜 블레이저를 크림색이나 아이보리색 바지와 함께 입는 것은 쉰을 넘긴 남자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조용히 비싸 보이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진이 놀라울 정도로 잘 받습니다. 그 원단에는 카메라 렌즈가 반응하는 깊이가 있으며 납작한 합성 섬유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스타일 5, 더블 브레스티드 피크드 라펠. 쉰을 넘긴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블 브레스티드 블레이저를 이미 포기했습니다. 특정 시대, 특정 체형, 현대 생활과 어긋나 보이는 특정 수준의 격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박스형, 두꺼운 패딩이 들어간 형태라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적인 형태라면 슬림 컷, 높은 고지, 피크드 라펠, 더블 브레스티드 블레이저는 쉰을 넘긴 남자가 입을 수 있는 가장 구조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옷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더블 브레스티드 아파는 몸통 중앙을 따라 내려가는 세로 버튼 라인을 만들어 시선을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끊김없는 선으로 이끕니다. 겹쳐지는 아파는 강한 내부 구조와 같은 효과로 복부를 잡아줍니다. 재단사들이 때로 남성을 위한 코르셋 효과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피크드 라펠은 가슴에 강한 사선 라인을 만들어 어깨를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합니다. 그 결과는 아래의 몸이 실제로 어떤 상태이든 강력하고 어깨가 넓으며 허리가 좁아 보이는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재킷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구조적 보정입니다. 빈티지 실루엣이 아니라 현대적인 컷을 찾으세요. 그러면 더블 브레스티드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스타일 6, 세이지 또는 올리브 리넨 실크 블렌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색을 이해하는 남자와 기본값에 의존하는 남자를 가르는 스타일입니다. 올리브와 세이지 그린은 자신이 입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는 남자들의 시그니처 컬러로 네이비를 대체했습니다. 그 색들은 흙내음이 나고 남성적이며 네이비가 지닌 기업적 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야외적인 감각, 자연 세계와의 어떤 여유로운 친밀함,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져 더 흥미로운 무언가에 가까운 삶을 암시합니다. 리넨 실크 블렌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리넨을 피하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김입니다. 순수 리넨 블레이저는 입은 지 2시간 안에 잘해야 의도적으로 구겨진 듯 보이고 최악의 경우 정말 단정하지 못해 보입니다. 리넨 실크 블렌드의 실크 함량은 원단의 약간의 드레이프와 회복력을 부여해 하루 종일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게 합니다. 질감은 남아 있습니다. 통기성도 남아 있습니다. 구김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봄과 여름에는 이 블레이저가 남자를 아름다운 어딘가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만들어낼 가치가 있는 인상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업그레이드. 아우트로 전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어떤 블레이저에도 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투자입니다. 버튼을 교체하세요. 기성복 블레이저의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레진 버튼은 블레이저 가격이 얼마였든 간에 정확히 그것처럼 읽힙니다. 기본 지급품. 블레이저를 재단사나 남성용품점에 가져가세요. 진짜 자개 버튼이나 무광혼 버튼을 요청하세요. 전체 세트 비용은 보통 20파운드 이하입니다. 변화는 충격적입니다. 시선은 가방의 하드웨어로 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블레이저의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좋은 버튼은 좋은 구조를 신호합니다. 설령 구조 자체가 완전히 표준적이라 해도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식별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등록하는 단 하나의 디테일입니다. 홈 버튼이 달린 300파운드짜리 블레이저는 훨씬 더 비싼 무언가처럼 읽힙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쉰 이후의 블레이저에 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입고 가장 품격 있어 보이는 남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어깨가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 소매가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 그리고 라펠이 어디를 가리켜야 하는지. 그 밖의 모든 것, 원단, 색상, 스타일은 그 기반 위에 얹는 정교함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그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실패 없이 쌓을 수 있는 6가지 스타일도 있습니다. 댓글에 6가지 중 어떤 것을 옷장에 가장 먼저 추가할지 남겨주세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지 지점에 대한 깨달음이 다르게 와닿았다면 그것도 말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